냉전이 막을 내렸던 1990년대, 전 세계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였죠.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빚더미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오늘은 이 부실 채권 하나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뜻밖의 무기고를 탄생시켰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아니, 어떻게 소련의 최정예의 부대만 쓴다는 그 탱크가 하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대한민국 군대의 차고에 떡하니 들어와 있게 된 걸까요? 이게 얼핏 들으면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. 바로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. 생각해보세요. 한국군이 훈련장에서 가상의 적으로 삼던 바로 그 무기를 이제는 직접 몰고 다니게 된 거니까요. 이 기묘한 동거의 배경에는요, 사실 엄청난 외교적 도박과 또 뼈아픈 경제 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결국 돈이었습니다. 더 정확히 말하면 거의 떼일 뻔했던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었죠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1990년 한국이 북방 외교의 일환으로 소련과 역사적인 수교를 맺고 경제협력 차원에서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과 1년 뒤에 초강대국 소련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. 그 빚은 러시아가 넘겨받았지만 당시 러시아 경제는 말 그대로 파탄 직전이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. 이때 빌려준 돈이 무려 30억 달러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한국의 전체 외환 보유고의 10%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. 만약 이 돈을 고스란히 떼인다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러시아는 계속 돈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고요.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외교력 성과가 최악의 금융 손실로 이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. 국민들 세금을 공중에 날렸다는 비판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.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죄안이 러시아로부터 날아옵니다.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불곰 사업이었습니다. 아시다시피 불곰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. 바로 이 제안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.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. 미안한데 현금은 진짜 없고 대신 우리가 만든 최신 무기로 빚을 탕감하면 어떻겠냐. 돈을 몽땅 떼일 판이었던 한국 정부로서는 뭐라도 받아내야 했으니까 이 울며 겨자 먹기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.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의 빚을 돈 대신 군사장비와 기술로 받는다는 국제적으로도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거래였던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을 받았을까요? 이 표를 보시면 1차 사업 때 T-80U 주력 전차, BMP-3 보병 전투 차량 같은 지상군의 핵심 장비들이 들어왔고요. 2차 사업 때는 공기부양정에 헬리콥터까지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비들이 그냥 재고떨이용 구식 무기가 아니라 당시 러시아군에서도 최정예 부대만 굴리던 최신의 무기였다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거래는 단순히 빚 대신 무기 몇 개 받은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. 말 그대로 적의 심장부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. 맞습니다. 한국군은 이 러시아제 무기들을 받아서 실전에 막 투입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. 평소에는 정보 보고서로만 보던 주적, 그러니까 북한군 무기체계의 원조격인 러시아 기술을 직접 분해하고 뜯어보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기회였습니다. 덕분에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요? 일단 가상의 적이 아니라 진짜 T-80U 전차를 상대로 훈련하면서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요. 북한이 가진 무기의 성능과 한계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됐죠. 그리고 이 정보들은 동맹인 미군에게도 엄청나게 귀중한 자료가 됐습니다. 괜히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오늘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K방산 신화의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.
자,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한국의 연구진들이 T-80U랑 BMP-3를 진짜 나사 하나까지 다 분해해서 그 기술을 속속들이 분석했습니다. 서방제 무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러시아 특유의 설계 철학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죠. 이때 얻은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훗날 세계적인 명품으로 꼽히는 K2 흑표전차와 K-21 보병전투 차량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? 이 엄청난 전략적 이득의 뒷면에는 아주 분명한 대가가 있었습니다. 불금 사업은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했습니다. 기술적 통찰을 얻고 K방산의 토대를 다진 건 분명한 빛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강대국에 질질 끌려다닌 굴욕적인 거래라는 평가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그림자가 있었죠. 특히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외환 보유고에 큰 부담을 줬다는 건 정말 뼈아픈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거래 계약서에는 아주 중요한 조항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. 바로 협정 제8조 재수출 금지 조항입니다. 쉽게 말해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절대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이죠. 당시에는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조항이 30년이 흐른 지금 엄청난 타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왜 한국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느냐는 국제사회에 질문이 많았잖아요. 그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불곰 사업 협정에 있는 겁니다. 30년 전에 맺었던 채무 관계가 21세기 지정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. 그렇다면 이 불금 사업, 우리는 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? 정말 한 수 앞을 내다본 기가 막힌 묘수였을까요?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불공정 거래였을까요? 불금 사업이 남긴 유산은 이렇게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돈을 잃는 대신 안보와 기술을 얻었지만 그 기술적 도약의 대가로 외교적인 족쇄를 차게 된 셈이죠. 그러니까 90년대의 그 절박했던 한 번의 선택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불곰 사업은 신의 한 수였을까요? 아니면 뼈아픈 불공정 거래였을까요?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. 분명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지만 그 기회 안에 또 다른 제약의 씨앗을 품고 있었으니까요.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